조만간 집값 폭락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부터 왔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너무 조장하고 있죠. 종부세를 깎아준다느니 공시가격을 낮춘다느니 그러면서 더 버텨라. 내년엔 정부 바뀐다. 그러면 집값 다시 뛸 것이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완화책이 쉽게 나올까요? 집 가진 사람들한테는 여론을 잡겠지만 반대쪽에선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규제책이든 완화책이든 지금 핵심은 세계 경제 추이다. 일단 금리 20년에 집값 왜 올랐어요? 기준금리 낮추면서 연끌 19년에 다 했는데 20년에 또 낮추면서 또 연끌 들어온 거죠. 19년에 왜 올랐어요? 기준금리 낮추면서. 18년에 왜 떨어졌어요? 9.13 이후에 기준금리 높였으니까. 핵심은 금리. 또 하나는 뭐예요? 바젤3 가계부채 규제 들어가고 있죠. 예전처럼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폭증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은 계속 현실화율이 올라가고 있고 종부세율은 이미 올려놨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특히 영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랑 비슷하다. 왜냐? 영끌이 서브프라임이니까 은행권에서 안 나오는 대출을 더 여기저기서 2금융, 3금융 가서 끼어받아서 산 거니까 그런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가 막차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랑 비교해보면서 폭락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집값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리스크를 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쓰나미 같이 몰려온다. 헬프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 은행이 망한 거죠. 세계 132위의 기업. 그 전년도만 해도 순이익 42억 달러. 하나로 3조 8천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파산했다. 왜 파산했냐? 프라임 등급 3에서 5%, 중간 등급, 그리고 서브 프라임 등급 10% 이상의 금리를 가지고 빌려줬다. 원래 이들이 돈을 못 빌리는데 신용이 낮으니까 못 빌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신용평가를 했다. 신용 높은 사람 대다수에 서브프라임들 몇 명 껴놨다. 등급을 막 AAA 등급 주죠. 솔직히 이 사람들은 뭐 C등급, D등급 이런 사람인데 집을 살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비싸게 내줘서 수익을 얻고 여기에다가 막 MBS 만들어서 하고 뭐 CGS, CDO 뭐 이런 거 계속 만들었었죠. 엄청난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냈었죠.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들까지도 집을 샀다. 빅쇼트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개 이름으로도 집 사고 서브프라임들에 막 5채씩 사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부동산으로 무조건 돈 번다. 그 전에 경제대공황 때 뭐였어요? 주식으로 무조건 돈 번다. 서브프라임 때는 부동산으로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 왜? 그러다가 빠져나갈 인간들 다 빠져나갔으면 혹은 못 빠져나갔는데 버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이 멈추고 상승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 상환이 안 된다. 지금 영끌들 금리 오르고 있죠. 대출금 상환이 잘 되겠어요? 갭투기꾼들 전세가 영향받고 있죠. 전세가 끌어올려가지고 집값 끌어올렸는데 전세가가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뭐 때문에 몰락했어요? 너무 많은 레버리지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당시 리먼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97% 정도 됐었죠.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100% 넘어갔습니다. 전세보증금 다 빼고 미리 알기는 힘들다. 버블이 터지고 나서야 알 수 있다. 근데 항상 버블 때 똑같이 일어나는 심리 뭐예요? 무조건 돈 번다. 그 심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때요? 버블 이전에 얼마나 올랐냐? 12만 5천 달러 하던 게 4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어디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저기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게 실질 가치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감가상각 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질 때는 안 사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죠. 계속 대출금을 내느냐 아니면 버리고 가느냐. 근데 대출금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압류, 근저당 이런 걸로 넘어가죠. 그때 은행이 팔고 있느냐? 은행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한테 무리하게 LTV 늘리고 DTI, DSR 늘려가지고 지금 못 사는 청년들 영끌에서라도 살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말한 게 얼마나 미친 소리냐. 은행 망하라는 소리죠. 은행이 돈을 회수를 못해요. 10년 동안. 은행 망하면 어떻게 돼요? 투기꾼들 망하는 거 혹은 경제 상황 생각해보지 않고 무리해서 그냥 그것도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산 영끌들 망하는 거. 영끌까지 할 정도면은 앞으로 못 사겠다는 심리가 아니라 시대 차익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은행이 망하는 게 중요해요? 은행은 투기랑 전혀 관련 없이 내 노후 자금, 나중에라도 내 집 마련 꿈꾸고 한 푼 두 푼 예금 모아놓는 사람들, 그 사람 돈이 피해를 입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금도 엄청나게 인출되죠. 리먼 브라더스가 왜 망했게요? 자, 갭투기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갭투기도 부채죠.
자, 부채 8만 달러에 자기 자본 2만 달러로 집을 산 사람, 그리고 부채 2만 달러에 자기 자본 8만 달러로 집 산 사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끌도 아니죠. 그냥 내 집 마련이다. 좀 비싸게 샀다고 칩시다. 이쪽은 갭투기, 전세 보증금이란 부채를 입었든가 아니면 영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 2만 달러가 떨어진다.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 돈 없어요. 다 빚덩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영끌, 둘째치고 갭투기가 많죠. 갭투기가 많은데 이렇게 떨어져 봐라. 파산, 경매, 대란 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도 해요.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고. 그럼 이때 사야지. 왜 이때 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 되는 사람들 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버틸 것 같아요? 파산해버리고 다시 모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상황도 아니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빚은 그대로인데 더 떨어져 봐요. 4만 달러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6만 달러죠. 집은 6만 달러인데 부채가 8만 달러예요. 내 돈 생돈 2만 달러 날아가고 빚만 2만 달러 느는 거다. 왜 떨어질 때 상정하지 않죠?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죠?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지표 나온 뒤로부터 지금이 역대 가장 지금 장기 상승이라는 얘기인데 6년 이상 상승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재작년쯤 떨어져야 됐죠. 폭등이 한 6년 됐고 상승은 한 8년 됐는데 재작년쯤 떨어졌어야 됐죠. 근데 왜 안 떨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경제 위기 때문에 금리 내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선동해서 억지로 끌어올린 거다. 그만큼 거불이 더 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 왜 이런 경고를 아무도 안 해주느냐. 이미 떨어질 시기가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어땠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한강변 교통 편리한데, 혹은 뭐 역세권, 뭐 몰세권, 인프라 좋고. 근데 한강변이니까 좋은 아파트 이런 데는 안 떨어질 것이다. 가격 어때요? 서울 한강변이에요. 안 떨어진다면서요. 수요 엄청나게 해서. 근데 경기도권부터 해가지고 6천만원 분양받아서 1억 4천에 팔고, 여기다가 다시 나와서 2억에 분양받아서 또 4억 5천에 팔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하면서 했다. 성공적이죠. 6천에서 4억 5천 또 2배 해가지고 서울에 한강변까지 샀으면 얼마나 불려놨겠어요. 그때 그 얘기 듣고서 라이트하우스 말 듣지 말고 집 살걸, 1, 2억 올랐는데, 매덕 더 올랐는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때는 라이트하우스가 없었지만. 근데 어떻게 돼요? 경기가 하락됐을 때 핵심은 뭐예요? 황금성 팔리지가 않는다. 빚 껴서 갈아타기, 빚 껴서 갈아타기 하다가 10억 빌렸는데 10억에 처분한 거예요. 돈이 없죠. 하우스푸어 157만 가구, 백약이 무효하다. 내 집 포기하고 빚 늘었고요. 금리 오르고 있어요. 갈아타기 계속하다가 욕심 부리는 순간, 특히 지금이 딱 욕심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9승 1패로 망하는 거다. 집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집이 더 심각하죠. 주식도 9승 1패면 망한다고 하죠. 집은 1패 할 때 털어내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다. 10억 빌려서 13억 5천에 아파트 구입했는데 10억에 판 거면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잘 판 거예요. 갈아타기 하면서 경제에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10억에 처분한 거지. 떨어지는 데 보면 막 많이 떨어진 데 5, 60% 떨어지고, 적게 떨어진 데도 한 40% 떨어졌죠. 당시 하우스포 57만 가구 150조 원 부실 우려래요. 지금 부실 우려 얘기 나오고 있죠. 자영업자만 해도 150조 원이 넘어요. 분포 현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DSR 70% 넘는 가구가 40%가 넘었어요. 부채 보유 가구 중에서. DSR 비중 보더라도 2012년 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지금 하우스푸어 우려 막 이야기 나올 때 이때가 2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23, 4% 정도 되고 있고, 올라갈 때니까 큰 차이 안 나고 올라갈 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는데도 원리금 갚는 게 23, 4%가 됐다는 거. 가처분 소득 대비. 그만큼 대출 금액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엄청난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비중이 이때 떨어질 때보다 지금 더 높다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대비. 연체율은 전부 다 떨어졌는데 안 위험해. 연체율은요 지금 계속 유예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자영업자 유예해주고 개인도 유예해주고 있어서, 개인에서 소득 줄어든 사람도. 연체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계속 이자 상환 유예해주고 있으니까 연체율에 포함이 안 될 뿐이지 굉장한 고위험군 가구다 그들이. 저 때는 부실 우려인데 지금은 부실 우려 얘기 자주 나오진 않죠. 부실 우려로 인해서 집값 무너진다, 하우스푸어들 많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떨어질 때나 주장하는 거예요. 확 떨어져야 그때는 또 기득권들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자, 이자 폭탄에 무너지는 하우스푸어의 비명. 영끌이란 뭐예요? 진짜 영혼까지 다 끌었다. 진짜 생활비 빼고 다 원리금으로 나가겠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고정금리면 그나마 그래도 몇 년 더 버틸 수 있겠죠? 변동금리가 60%가 넘는데 하우스푸어가 금은방 털다 붙잡혀요. 하우스푸어가 가족들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해요. 이게 정점에서 산 사람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지금 집 안 사면 가정 파탄나요? 근데 무리하게 집 사면 가정이 파탄난다. 잠깐의 욕심에, 남들한테 뒤처진다는 느낌에 그걸 계속 기사에서 조장하고 있고, 기자들이. 이 사람 뭘 보고 샀을까요? 이 사람 2008년에 계속 집값 오른다고 기자들이 조장하고, 규제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지금 집 안 사면 죽는다,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말을 듣고 산 거죠. 막판에. 그렇고서 집값 오르면 어떻게 책임질래? 집 안 사게 되면 피해가 되는 게 있나요? 집 안 사게 되면 갑자기 죽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반대로 집 사게 됐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현재의 삶이 무너지는데,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벼락거지라고 하면서 부추기고 있죠. 벼락거지라는 말에 넘어가서 산 사람들, 집값 떨어지면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오른다고 남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 가면 말 바꿔요. 이미 말 바꾸고 있는 인간들도 있고. 당시 절망만 가득하고 경매 13년 내 최다 무너지고 있고, 이게 12년이죠. 떨어진 지 4년 뒤에 2008년 떨어졌다, 2009년 잠깐 올랐다, 쭉 떨어졌죠. 계속 늘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떨어지면 지금 다 떨어진 거다, 거품 다 빠진 거다, 9.13 때 떨어진 게 다다, 이딴 얘기나 하고 있고. 마크 트웨인이 말했죠.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그때는 은행이 가차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에서는 회수가 들어가고 거래량은 급감하죠. 환금이 안 된다. 샀다가 2억 올랐다가 내가 좀 늦더라도 1억 떨어질 때쯤 팔면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아무도 안 사요. 당신 경쟁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 금리 올라가면서. 퓨처트에서는 뭐 그들이 다 처분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핵심은 뭐였어요? 미국에서 금리 올렸는데, 그리고 그 위험성 생각해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미리 했는데, 중국인들이 채권 사가지고 시중금리 떨어뜨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오래 갔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의 타격이 더 컸고. 잘 생각하세요.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신 편 아무도 없고 지금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점에 와 있다. 요거까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